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85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모든 일을 아내의 손을 빌려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75살 때 단 5가지를 그만두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몸이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일요일 병실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친구 박진수였습니다. 8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등걸음으로 병실 안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손만 흔들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혼자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호야, 잘 지냈냐? 솔직히 잘 지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박진수 85세, 저와 같은 나이,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했던 동기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손주와 낚시를 다니고 있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2다리로 병문안을 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손만 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85년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7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5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체면이 깎이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루는 약을 식탁 위에 늘어놓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무릎 통증약, 변비약, 그리고 비타민까지 총 6종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손바닥에 털어넣고 물과 함께 한 번에 삼켰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실한 환자의 자세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다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오늘도 약 잘 챙겨 먹었다. 나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어.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저는 자꾸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설 때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복도를 걷다가 벽을 짚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5살이 넘으면 원래 이런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여보, 약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TV에서도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그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처방한 건데 틀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박진수는 달랐습니다. 75살이 되었을 때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약들 정말 다 필요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약은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75세 이후에는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의사와 상의 끝에 7가지 약을 2가지로 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약을 줄이다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환자는 처방받은 대로 조용히 먹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는 5종류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6종류를 넘어서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지럼증, 낙상, 식욕저하, 인지기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 부작용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느껴왔던 몸의 이상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6종류의 약이 몸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고기와 달걀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60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거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달걀도 일주일에 1개 먹을까 말까였습니다. 아침은 식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나 잔치국수, 저녁은 나물 반찬과 김치, 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담백하게 먹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먹지? 반면 박진수는 예전부터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수집에 가면 늘 고기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5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고기와 달걀을 피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75세가 넘으면 콜레스테롤보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후 그는 아침마다 꼭 달걀 하나를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반드시 챙겨 먹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은 사람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5세 이후 가장 큰 적은 비만이 아니라 노쇠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40세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세에는 근육의 약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지켜주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저는 혈관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근육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TV 볼륨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TV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안 큰데? 그런 대화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되묻는 것이 창피해서 들리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도 싫어졌고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보청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날 늙은이 취급하지 마. 그때 아내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75살 때 아내의 권유를 받아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난청 진단을 받았고 바로 그 주에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 나이도 아닌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국제 치매 예방 보고서에서는 난청이 치매의 가장 큰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뇌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며 결국 뇌 자극도 사라집니다. 자극을 잃은 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위축됩니다. 반대로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4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은 제 뇌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찬물을 벌컥 마시고 바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욕은 43도의 뜨거운 물에서 15분씩 했습니다. 땀을 빼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40년을 살아왔어. 그것이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목욕물 온도를 조금만 낮춰봐요. 아침에 조금 천천히 일어나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드세요. 저는 다 들으면서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혈관 탄력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50대에는 괜찮았던 행동이 75세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 사이는 뇌졸중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잠자는 동안 끈적해진 혈액이 갑자기 굳은 혈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42도 이상의 뜨거운 목욕은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탈수와 부정맥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40년 습관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75세의 몸은 더 이상 50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75세 몸의 50세 방식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0년 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내가 한다.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였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혼자 장을 받고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고 나서는 친구 모임도 끊었습니다. 패기치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권유받았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정말 약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난 아직 아니야. 그러는 사이 저는 사회와의 연결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반면 박진수는 75살부터 스스로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벌써 그런 데를 가냐?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해지고 나서 가면 늦어. 약해지기 전에 가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금도 매달 노래방에 간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50%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고 웃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위한 운동입니다. 저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결국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제 몸과 뇌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매일 아내에게 패를 끼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목욕도, 옷 갈아입는 것도 모두 아내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사람들에게 기대었더라면, 그때 조금만 밖으로 나갔더라면 아내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던 길에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다음에 또 올게. 그땐 손주 사진도 가져올게.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곧은 뒷모습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75살 때 그가 제게 말했었습니다. 성호야, 나 요즘 의사 말 듣고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고 있어. 너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약해졌구나. 나는 이 방식으로 40년을 살아왔어. 바꿀 필요 없어. 만약 그때 그 말을 삼켰더라면, 그의 말을 비웃지 않고 들었더라면
지금쯤 저도 함께 낚시를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만둔 5가지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멈추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바꾸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만두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75세의 몸에는 75세에 맞는 정답이 있습니다. 50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습관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이 약 정말 다 필요한 건가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드셔도 좋습니다. 거절했던 누군가의 약속에 한 번쯤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